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달리는 트럭도 넘어뜨릴 만큼 강한 태풍이 일본을 뒤덮은 가운데 일본의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일본을 감싸고 있다고 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멸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데 곡소리가 나고 있는 일본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강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일본 열도가 수영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달리는 트럭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과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일본 내 고속철도 운행이 멈추고 예정됐던 항공편도 속속 취소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접근하면서 기록적인 비와 산사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산사는 중심 부근에서는 무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40m 이상이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 덮개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카이 등 일부 지역에선 48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지하도가 수영장됐다며 지하도 출입구까지 물이 차오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엔 일본 내에서 대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지며 사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겉으로 보기엔 그리 큰일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시 발생한 규모 7.1의 해당 지진은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진으로 내려졌던 쓰나미주의보도 모두 빠르게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진 직후 지금껏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대지진주의보가 내려지며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많은 일본인들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태평양 연안에서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을 덮칠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일본 동남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지진활동이 활발한 난카이 계곡을 따라 발생하는 지진은 지금껏 이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30년 안에 규모 8 혹은 9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거대 지진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로 최근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미래가 더 암울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퇴임 선언과 더불어 재선 포기로 인해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얼마 전 기시다 총리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자민당이 변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초의 한 걸음이 나의 불출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 선거를 통해 뽑힌 새로운 리더를 일개 병졸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는 취임 초기 60%를 넘는 지지율까지 보였으나 최근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며 신뢰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작년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작년 말 불거진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민당 주요 파벌 의원들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파티권을 할당해 팔고 목표치를 넘기는 경우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달 말로 다가온 총재 선거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부터 일본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이자 환경상을 역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 자민당 차기 총재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니케이는 TV도쿄와 함께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 11명 가운데 적합한 인물 1명을 선택해달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가 고이즈미 의원을 뽑았습니다. 고이즈미 의원은 앞서 실시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15%를 얻어 이시바시게로 전 간사장에 이어 2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의 고이즈미 의원에 대한 지지 확대 기류는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층으로 좁혔을 경우 더욱 명확합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의원은 일본 정계에서 총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1981년생으로 출마 후보자 중 가장 나이가 적고 비자금 스캔들 온상으로 주목된 파벌에 몸담지 않아 세대교체와 참신함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상 외에는 강요나 자민당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상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를 맡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고이즈미는 펀쿨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환경상 재임 당시 한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법에 대해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회견에선 제염 처리장 약속 이행의 근거를 묻는 말에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니까라고 동문서답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온라인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 펀쿨색 고이즈미가 조선인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비영리단체 팩트체크 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반신에 문신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고이즈미가 조선인의 손자라는 잘못된 소문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할아버지이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냐가 조선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게시물은 지난달에만 290만 회 열람됐고 3,200번이나 공유됐는데 절대로 총리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할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냐가 중의원 의원을 지내는 등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작가 오카모토 게이조가 1912년에 사망했는데 고이즈미 주냐는 1904년생이라 사진 속남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오카모토가 사망한 연도에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고이즈미 주냐는 8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실제로 아베의 정적으로도 알려진 이시바가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서는 등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정적으로 2012년, 2018년 아베와 총재 선거에서 맞붙은 경력이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달 중군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시바의 자민당 총재 도전은 2008년부터 이번이 5번째라 일본에서는 수건을 이룰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시바는 일본 파벌 정치에 희생됐던 비운의 정치가입니다. 이시바가 2020년부터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올라 주목했는데 파벌 정치에 의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2-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악몽에 시달렸던 아베가 이시바는 절대 총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파벌 간 밀실 협상에 의해 자민당 총재가 결정되고 이어 총리가 되는 일본 정치의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민당 파벌 해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재 선거라 어떤 변화와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스캔들 여파로 잇따라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는 파벌 규모에 따라 누가 총재가 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정말 알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최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총재 선거에 나선 이들이 연루 의원들에 대한 차기 중의원 선거 공천 배제나 비자금 국고 반납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아베파 등 보수 성향 의원들 반발이 거센 겁니다. 실제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시바는 비자금 시권에 연루된 의원을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아베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베파 최고 고문을 맡았던 에토스 A씨는 파벌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정치활동에 100% 충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정치권이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도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가 사상 최대 대폭락하면서 혼비백산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문매를 더욱더 막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주가 대폭락 이유를 두고 일본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일본은행이 7월에 추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일본의 최고 부자인 야나이 유니클로 회장이 최근 이대로 가면 일본인들은 멸망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지난 30년간 성장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중산층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로 현재 노동 생산성이 낮다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질타했는데요. 과연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